자,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공포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져야 될 이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한 게 아니다. 피해자가 직접 하고 언론이 이걸 알린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았으면 재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다. 결국에는 뭐 검사가 자꾸 이거를 해서 밝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전 들리거든요. 그렇죠. 김승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사님 덕이었다라고 직접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돌려차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찰과 검찰 이 두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 서로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서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김승원 의원의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것을 짚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아까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김용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결국 민주당에서 당론으로서 법안을 처리했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결국 재결을 하신 것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권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들의 분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내 억울함을 밝혀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승원 의원은 아니다. 그건 검사가 밝힌 게 아니라 언론과 피해자 본인이 밝힌 거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검사가 밝힌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과연 김승원 의원의 말처럼 저럴까요? 어제 간담회에서 공개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검찰 조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사건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 알고리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시험들하고 기억이 잘 안 하신다면서요? 어떤 거는 명백히 피해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왜 선택적으로 진술을 하시죠? 선관위 내려있는 그 직구가 이래있다는 것도 선생님에서 알았고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 의아하거든요. 아니 그 자네를 맡겼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찰 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본인의 말을 인정한다는 식의 그런 진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 좀 말씀하세요.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저 가해자 남성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된 부분을 검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검찰이 이렇게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게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건데 피해자와 언론 보도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김승원 의원의 이 주장 혹시 그런 건가요?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꾸 논리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답이 자꾸 나오는 건가요? 저거는 뭐 논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완전히 허황된 논리죠. 네. 아니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피해자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알릴 방법이 있는데 왜들 떠드냐 이 얘기거든요. 그거 불가능하죠. 네. 아니 형사 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그 사건의 진실 여러 가지 팩트 수사 당사자도 아니고 말이죠.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말 비싼 변호사를 사든지 탐정 네. 무슨 뭐 누구를 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이 앞으로 가져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특히 힘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안다면은 네. 김승원 의원처럼 저렇게 아주 허황된 논리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거란 말이죠. 네네. 이거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억울한 거면 직접 밝혀야 되는 상황.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리고 언론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 저희가 언론이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형사 사건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20만 건이 발생을 하는데 언론이 그걸 어떻게 다 듣고 그걸 다 선별해서 보도해주고 합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보안수사권 유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원 간사님도 그렇고 이 법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왜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지 않는가? 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진주 씨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나왔던 그 홍기현, 우리 당 홍기현 의원도 그런 분들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날 그 토론회에는 국민의 그 곽상원 의원이나 홍기현 의원만 가고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네. 다 그냥 의총장에 모여서 그 당론으로 통과시키는 데만 매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똑같을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내가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나도 언젠가 정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럼 언론에 알려야 된다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그럼 난 그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속 우려를 표하고 불안감을 표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당 주도하셨던 의원들이 이런 피해자분들을 설득해내기 전까지는 여론이 아하. 뒤집히기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도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제 공포만 남겨놓고 있는데 글쎄요, 이 해당 법안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문제점까지 보완하고 다 해야 될,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이제 주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장관마저도 이 법안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